전격 이슈 분석 토크 쌍심지의 박선화입니다. 지난 7월 1일이었죠. 도시공원 일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예고된 갈등이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윤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윤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민행동위원장이자 전 서울시립대 연구교수이신 박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우선 지난 2000년 제도화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더욱 쟁점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999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0년 제도화된 도시공원 일몰제. 이 제도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만 지정하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다시 토지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난 7월 1일 20년이 지나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서울도시공원은 116곳. 공원 전체의 약 83%, 여의도 면적의 33배입니다. 삼천공원과 안산공원, 북한산, 남산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원 대부분이 해당되며 이 중 사유지인 38.1제곱킬로미터가 녹지 보존과 재산권 행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자구책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로 인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과감한 재정 투자와 도시계획 관리 방안을 총동원해가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음을 시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 않겠다는 서울시와 유예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토지 소유주들. 입해주기로 약속해놓은 거를 이제 와서 다 용도구역으로 다 바꿔버리면 토지주는 재산권이 완전히 날아가는데요.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까지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싼 묵은 갈등을 하나씩 분석합니다. 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년간 유예됐던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20년 동안 제기된 문제는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미집행 공원 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과 시민사회가 충돌한 것을 들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공원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공원 이용 주민들의 공원 이용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국유지 실효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러한 쟁점이 생긴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도시공원은 1960년대부터 지정돼서 그 역사가 꽤 긴 편이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977년도에 대다수의 공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0m 이상의 표고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방지를 위해서 당시 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에 원칙적으로는 공원 시설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 공원 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공원 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그대로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게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을 초래해서 결국 이제 당시에 99년도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서 실질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계속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시공원이 결정된 것은 1940년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잘 아시는 남산, 낙산, 삼천공원 같이 도심에 있는 공원들이 이미 도시가 개발되면서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공원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77년에는 강남으로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강남이 개발되면서 시가지가
80%가 개발이 다 돼버리니까 나머지 20%를 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악산 공원이라든지 주변의 산들이 됐고요. 시가지 내 서리풀 공원 같은 것들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공원은 괜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계획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 도시공원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공간이고 또 어떻게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서울의 대표적인 해제 대상 공원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악산, 우면산, 수락산, 서울 주변의 모든 산들이 다 그 공원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내부에 섬처럼 남아있는 북악산, 남산, 안산, 서리풀, 낫산 공원들도 전부 공원인데요. 면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19%에 해당하고 1인당, 시민 1인당 보면 11제곱미터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미집행인데요. 그러니까 도시공원의 일몰이란 문제는 서울이란 도시에서 또는 어떤 도시에든 살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녹지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가는 남산, 우면산 그리고 서리풀 공원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처럼 그 소유주와의 갈등이 극심한 곳이 많습니다. 이 단순히 생각해 보면 시에서 공원을 매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공원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 분들은 2000년도에 이제 일몰제 입법이 시행된 이후에 꾸준히 보상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예. 그리고 2020년 7월 되면 당연히 보상금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러한 생각과는 반하고의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도시공원이라는 게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설치되는 그런 도시계획적인 시설인데요. 문제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경관자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익적인 차원이 크죠. 두 번째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 이용권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1인당 6제곱미터의 공원은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지방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된 것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임야 등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 중에서도 기대이익, 토지를 임야를 개발해서 얻는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것은 대상지가 이제 대지이냐 등이지 임야 등의 범용적인 모든 공원에 있는 토지 등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변호사님께 자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대법 판례는? 그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권 대상을 지금 대지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예. 대지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또 헌법에 위반된 소지가 많다. 그런 취지로 결정한 판결도 있고요. 예.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40년, 20년 이상 이렇게 항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입법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산지에 있다든가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지산 중턱에 있는 땅도 개인 소유라면은 집을 짓는 것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임야라고 해서 제한을 항구적으로 둔다 이런 부분 재산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그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서울 동작구 까치산에 땅을 가진 시민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수십 년간 묶여있던 도시공원 부지의 해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시 묶어버리면서 마찰이 생긴 건데요. 그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일단 도시공원은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야 되는 계획 시설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용도 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행위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보존의 필요성. 그래서 그린벨트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도시자연구역 그 공원구역 지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저희는 이제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네. 기존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특히
보상을 하고 근린공원으로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일몰제 대상 토지들은 이제 99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네. 해제되거나 보상이 돼야 되는 제도였고, 그리고 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이 가능한 법률이 들어온 것도 일몰제 이후에 들어온 법률입니다. 예. 그래서 법률 체계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대부분의 그 서울시에 있는 근린공원들은 산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표고가 100m가 안 되고요. 경사도도 15m 이하고 보통 대부분이 준보존 산지입니다. 그래서 준보존 산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도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사도만 맞다면. 예. 그리고 심지어 가장 심한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대지였는데 그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지목이 임야로 변경돼가지고 제한이 돼 있다가 다시 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예전에 내가 대지였는데 이젠 임야이기 때문에 못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도심에 있는 근린공원 사실 다 사주는 게 좋죠. 어떤 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민의 세금이 다 공원에 16조를 받을 수 없고요. 그중에서는 또 토지 소유자들의 중에서 공원으로 같이 있고 싶어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원하고 이걸 다 풀어주길 원하는 분들도 아닙니다. 예.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은 또 그냥 공존하길 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민이 깊어지고 네. 묘수가 생긴다면 거기서부터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토지주분들의 입장과 상황이 궁금한데 만나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제가 만나본 토지주들 분들은 주로 이제 일몰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 당연히 이제 풀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던 분들이 많아서요. 제한에 대해서 특히 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굉장히 큰 땅인데 그래서 공시가도 높아서 그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땅이 팔 수가 없는 땅이니까 그렇죠. 재원만이 너무 어렵고 예. 그 외에도 이제 말죽거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초 이제 보상하는 소위 맹질화한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서울시의 계획을 듣고서 이제 좀 단체 행동을 하셨죠. 공원에 못 들어가게 펜스를 치고 막는다든가, 프랜카드를 건다든가,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정책 시행 이후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용히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토지주분들의 여론이 퍽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간 보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1940년도 그때부터 보유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만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주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이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은 강남이라서 빌딩 짓는데 나는 공원이니까 그런 걸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은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공공의 책임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속세, 세금이라는 것이 어차피 바꿀 수 없다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간접적이지만 세금 감면이 상당히 혜택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원 구역으로 갔을 때도 위에서 서울시는 그러니까 재산세를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공원으로 계획 제한에 대해서 좀 깎아주는 겁니다.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깎아주지 않습니다. 예. 그냥 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그런데 공원으로 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 조례를 다 바꿔서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간접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속세 굉장히 깎아주면 좋습니다. 일본에서도 어떤 이런 제도가 공원을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이 상속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누구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어요. 토지 소유자들이 사실은 개발 수요 최근에 거 빼고는 과거부터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레이션이 이제 바뀌는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옮길 때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상속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상당히 제도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좋다.
공원으로 써도 좋다는 것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토지 소유자들도 좋고 한 것은 어떤 세제 혜택을 줘서 이 사람들이 가지면서도 사회적인 공익화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인데 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금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공원을 다루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암만 하고 싶어도 재산적인 차원에서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시민단체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예. 세금 감면 혜택.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그 실질적으로는 큰 피부에 와닿는 어떤 혜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감면 50% 정도인데 그 50% 감면을 해줘도 내가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한이 있다면 그 제한에 대한 보상을 좀 해달라. 이게 가장 큰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주들의 입장과 세금 감면 혜택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서울시의 방침과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면세 혜택과 함께 녹지 활용 계획을 체결해 8곳의 공원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찰은 끊이지 않는 상황.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 그리고 정부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실적인 재정 감당과 대책 마련의 몫은 여전히 지자체에 남겨졌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땅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 법안은 최근에야 발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일부러 차 타고 오는 데인데 많이 당황했죠. 속사정을 모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도시공원은 지켰지만 보상 재원은 막막한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앞으로의 해결 방안은 없을지 쌍심지에서 살펴봅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녹지 활용 계획이 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토지 소유주들하고 앞으로 나온 문제는 거의 상생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 활용 계약이 이제 돌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도시 공원으로 들어간 곳 중에서도 사찰 등의 그런 분들은 그 토지 수용당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현재도 도시공원 부지 활용 계약을 통해서 토지 소용을 하지 않고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구역으로 간 토지들은 이 녹지 활용 계약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를 그 공공이니까 사람들이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 완전히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 재산세를 100% 안내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5년, 10년, 15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녹지 활용 계약은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 활용 계약이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사찰이라든가 또 이제 뭐 대학교라든가 그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뭐 종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액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내면 되니까 뭐 굉장히 큰 뭐 세금적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있는데 땅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작은 땅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큰 세금적 혜택도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녹지 활용 계약은 이제 임료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임료 지급의 기준이 현재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 그 상태대로 제한을 공시지가 기준이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심한 경우에는 예전에는 대지였는데 공원화가 된 땅 소유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원으로서 수용이 되면은 예전 대지 기준으로 해서 수용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대지 부분에 자기 땅에 어떤 공원 시설이 있다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또 대지 기준으로 해서 차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현재 낮은 공시가 기준으로 임료를 받게 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큰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어떤 이 사찰이라든가 큰 땅을 갖고 있고 내가 이걸 팔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에게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이제 작은 땅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보유세 셉니다. 그 구역 가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과거에 그 재산세를 공원으로 있을 때 50% 깎아줬는데 무슨 일이냐.
제 100만 원 내던 세금 200만 원 나왔다고 엄청나게 민원이 나왔습니다. 심각합니다. 공원에서 해제되자마자 재산세 거의 폭탄을 맞게 되실 것입니다. 임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대이익을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 임야를 개발해서 뭔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야 상태로 보유하시는 것이라면 구역으로 있으면서 또는 녹지 활용 계획을 통해서 비과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 소유에게 유리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되면서 기존 대지로 임야를 바꾸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자기만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제가 아주 희귀한 케이스가 아니면 아니다. 공원 때 바꾸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77년도에 서울시에서 근린공원 지정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판자촌 다 대지화되었던 상태를 전부 다 이제 철거를 하고 다 조림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다 그 임야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자분들은 토지 보상을 받게 되면 법상 그리고 판례상 대지인 상황으로 그 보상금을 받게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대지인 상황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임야인 상황으로 해서 자기가 월세를 낮은 가격으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도 지금 속히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중앙정부는 도시공원에 대해선 조성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가 된 게 90년 아닙니까? 예. 그전에는 건설교통부가 공원 지정했겠죠. 사실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가 도시공원 다 샀으면 됐을 것입니다. 예. 지금 지방정부가 이걸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도시공원에 국비는 일절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원 일본은 아쉽게도 이제 공원에서 해제되면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방정부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공원을 못 사겠다고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되겠죠. 그린뉴딜하는 돈을 1조를 다 공원에 쳐부으시면 됩니다. 25년까지 몇 조를 해서 하면 되고, 이것들은 도시의 숲입니다. 지금 구역으로 가거나 어떻게든지 공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도시에 있는 어떤 그 섬으로 남아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는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 21대 국회 처음에 도시수법이라는 것이 통과됐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해서 국가가 뭔가 하겠다.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는 그린 뉴딜을 하든지 도시숲 사업을 하든지 도시공원에 대해서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들의 아픔도 국가가 덜어줘야 됩니다.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거의 다 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 숲이 양호한 것이 남아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이제 재원을 보조하게 되는 게 가장 행복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근데 현재 이제 법 체계상으로는 사실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게 법적인 근거는 사실 부족합니다. 공원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조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법령을 재정비하면서 개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죠. 예. 예. 근데 일단 현재 서울시에만 국한해서 보면은 서울시 재정 현황이라든가 부채 현황을 고려하면은 그렇게까지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일방적으로 이제 국가 주도로 지정이 된 공원이 대다수인데 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예전에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서울시 주도로 다 공원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서울시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재정이 그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면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법률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세를 걷어서 땅 소유주들에게 주고 있는 녹지세 도입이 아이디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녹지세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단기간에 수용 보상할 수 없다면 네. 일단은 녹지세를 걷어서 어느 정도 이 현재 제한에 대한 보상을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사용료 정도라도 내줘오면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좀 덜하겠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결국 다 사들여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이 공원으로서 도시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국유지
무상양효해서 환지한던가 아마 그거를 가지고서 뭐 활용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국유지는 사실은 우리 모든 국민의 재산이거든요. 예, 그럼 그 재산을 가지고서 뭐 문제를 해결한다. 굉장히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녹지세는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의 녹지세를 걷어서 기금으로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재정은 공공의 재정인데 얘는 기금이에요.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죠. 사실 공원은 돈을 안 걷는 것입니다. 사실 국립공원도 안 걷는데요. 근데 2011년에 제가 저탄소 녹색도시 연구라는 거라고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사유지 문제가 심각한데 공원 이용하는 거 요금을 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얼마나 내겠습니까? 한 번 갈 때 한 785원은 내겠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800원 정도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양심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용요금을 내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QR코드 찍듯이 1년에 만약에 자기가 몇 번 가면은 우리 놀이권 주유하듯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 관리와 또는 남은 재원은 또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 사유지한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용자 부담 방식으로 이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기부 방식입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오픈 스페이스를 보존하는데 토지 돈 안 냅니다.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보다 돈이 더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개인들이 기부를 합니다. 트러스트 방식으로 주는 게 거의 그 보존용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기부 문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CSR, 사회공헌 활동에 공헌으로 연결된다든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기부를 하면서 기부를 할 때 거의 뭐 일부는 상속세를 안 받는다든지 연계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이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토지 활용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게 16조를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은 공원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쟁점부터 대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들을수록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의 쉼터인 공원 부지를 보존하면서 개인의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예견된 갈등이었지만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겨진 도시공원. 지자체와 정부의 현명한 대책과 양보, 그리고 타협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쌍심지 박선화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